네, 안녕하세요. 삼성전자 이지혜입니다. 어, OCF 세미나를 통해서 D2D랑 D2C에 대한 규격 내용이나 개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들으셨을 거라 그 C2C 내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. 먼저 도대체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표준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걸 왜 표준화를 굳이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략하게 이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 OCF는 이제 가전사 등 이런 제조사 중심으로 많이 표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관계가 그 시장에서 관계가 동등한데 누가 기준인지, 어느 회사 API로 누가 누구한테 맞출 건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제조사가 N개가 있으면 N 곱하기 N 조합이 나올 텐데 그걸 언제 다 개발하냐, 언제 다 맞추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왜 C2C를 했냐면 그 각자 이제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제조사들이 기존의 그 자사 레가시 에코를 좀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미 시장에 출시돼서 그 자사 클라우드에 붙어 있는 디바이스들도 똑같은 이제 OCF 기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품을 뭐 한두 개 그 개발한다면 제품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막 그 제조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뭐 수십여 종까지 될 경우에 이걸 기기를 다 변경한다는 거는 이제 시장 확산하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 C2C로 빨리 연결을 해서 동작을 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. 그래서 이제 OCF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표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OCF 그 스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제 앞으로 오리진 클라우드라고 부를 이 클라우드는 그 앱 쪽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타겟 클라우드는 디바이스 쪽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타겟 클라우드 그러니까 동일한 제조사도 그 요즘에는 제조사 앱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오리진 클라우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제조사 클라우드가 자사 디바이스를 다른 회사 앱에 붙여줄 때는 타겟 클라우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혹은 이제 이런 서비스나 앱에 관심이 없는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 자사 디바이스만 잘 붙여주면 된다. 그러면 타겟 클라우드만 개발하면 되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인증 프로그램 설명도 해주시겠지만 인증 프로그램도 오리진 클라우드 인증이 있고 타겟 클라우드 인증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 OCF D2D나 D2C로 그 설명을 드리면 오리진 클라우드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겟 클라우드는 기존 OCF 용어에서는 이제 서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둘 사이 클라우드 사이의 이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한 게 OCF C2C이고요. 이 그림상에서 이제 이 클라우드에 직접 디바이스를 붙인 요 네모난 게 디바이스인데요. 이 디바이스가 직접 클라우드에 붙은 경우는 이제 OCF D2C를 지원해야 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그 컨셉추얼하게 아키텍처를 그려본 내용이고요. 그래서 그 오리진 클라우드는 그 클라우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직접 연결된 디바이스랑 타겟 클라우드를 통해서 오른쪽이 이제 클라우드 B가 타겟 클라우드면 타겟 클라우드를 통해서 요 클라우드 밑에 있는 디바이스나 오리진 클라우드 A에 직접 붙어 있는 디바이스나 사용자 앱 관점에서 봤을 땐 동일하게 보입니다. 그래서 동일하게 보이도록
하기 위한 이제 과정이 뒤에 설명이 될 건데요. 그래서 일단 API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합의를 했던 게 이제 클라우드 간의 연동이다 보니까 이제 계정 연동을 이 제일 최우선돼야 되는데 그때는 OOS 2.0이라고 이미 시장에서 많이 널리 대중적으로 쓰이는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고, 그다음에 클라우드 간에는 독립적인 secure 커넥션이 연결돼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클라우드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는 다 HTTPS 메시징을 사용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페이로드는 제이슨 형태의 페이로드를 쓰는데 거기 페이로드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결국은 OCF가 정의한 디바이스 리소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뒤에 이그젬플들이 좀 있어서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전체 이거 목차와 다름없는데요. 전체 그 OCF C2C API라고 하는 API 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. 맨 처음에 OOS로 이제 어카운트 링킹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API라고 해서 그 API 그 주소를 다 정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디바이스를 먼저 발견하는 거,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에 연결된 리소스를 하나 리소스를 컨트롤하는 거, 그 다음에 그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디바이스 상태가 변경됐을 때 노티를 달라는 그런 이벤트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노티파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API를 정했습니다. 현재 이번 최신 규격에서 발간된 OCF API의 리스트는 이 정도 스코프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 전체 플로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오리진 클라우드 간에 사전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. 이 OCF C2C API를 뭐 개발했다고 이 C2C API를 쓰는 모든 클라우드랑 그 자동으로 붙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D2D나 D2C의 경우는 사용자가 OCF 로고를 보고 일반 소매점에서 기기를 구입했을 때 OCF 인증받은 기기다. 그러면 OCF를 지원하는 앱에 자동으로 붙을 수 있는데 C2C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대 회사, 그러니까 클라우드 간의 그 컨트랙 계약 기반으로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OCF C2C API를 개발했다 해도 내가 이 회사 기기와 서로 연동을 시켜주겠다는 컨트랙이 없으면 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연동을 하기로 했을 경우에 서로 간에 이제 클라우드 주소도 알고 TLS 세션도 열을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은 기존 D2C, OCF D2C일 수도 있고 자사 프로프라이터리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자사 클라우드에 디바이스를 이미 이제 온보딩 시켜놓고 그 자사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간에는 다 인터페이스가 이미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고요. 그랬을 경우에 각자 클라이언트는 오리진 클라우드에 붙어 있고 디바이스는 이제 타겟 클라우드에 붙어 있을 때 이 벤더 A, 오리진 클라우드 역할을 하는 벤더 A와 타겟 클라우드 역할을 하는 벤더 B 간의 통신사 프로토콜만 정의한 부분이 이제 OCF C2C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1, 2, 3, 4번은 이 앞장의 목차에서도 설명드린 그 계정 연동하고 디바이스 발견해서 리소스 컨트롤하고 이벤트 등록하고 통지하는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맨 처음 어카운트 링킹하는 부분인데요. 이거는 클라우드 A, 그러니까 오리진 클라우드의 OOS 클라이언트가 타겟 클라우드 쪽에 OOS 서버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
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벤더 간의 컨트랙 할 때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. 그랬을 때 이제 유저가 유저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B의 계정을 로그인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A가 클라우드 B에 그 연결해서 클라우드 B에 연결돼 있는 디바이스 정보를 갖고 오는 거를 유저가 허용을 하겠냐라는 유저 컨펌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 유저 인터랙션 부분에 대한 플로우가 나와 있고요.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자료는 다 공유 드릴 예정이라서 대략적인 그 플로우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정에 연동된 다음에는 여기 박스 안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그 클라우드 B에 등록된 기기 정보를 이제 클라우드 A가 오리진 클라우드 쪽에 그 리소스 디렉토리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, 요거는 뭐 오리진 클라우드 입장에서 너무 그 부담된다 그러면 그 디바이스 정보는 유지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타겟 클라우드에 요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카운트 링킹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카운트 링킹 되면 이제 그 계정에 연결된 디바이스 목록을 일단 다 가져오게 되고요. 그랬을 때는 아까 HTTPS를 사용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메소드는 get을 사용해서 이제 그 타겟 클라우드 B에 연결된 디바이스 목록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. 리소스도 같은 형태고요. 근데 디바이스 페이로드에 디바이스 관련 정보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디바이스 관련 정보도 그 범용 정보가 있고 디바이스 스페시픽한 정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디바이스 뭐 이름이라던가 아이디라던가 매니팩처러 네임 이런 거는 범용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디바이스 그 리소스라고 부르고요. 그 외에 이제 각 디바이스마다 뭐 에어컨이면 에어컨의 온도, 현재 온도, 뭐 설정 온도 이런 애트리뷰시 딱 별도로 있는데 그런 걸 그거는 이제 리소스 컨트롤이라고 디파인을 합니다. 그래서 디바이스 디스커버리를 하면 요 테이블 6에 나와 있는 요 정보들이 그 리스폰스로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. 리소스 컨트롤은 이제 특정 그 리소스 값을 변경할 때를 말하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오리진 클라우드랑 타겟 클라우드 사이는 HTTPS를 사용하지만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랑 클라우드 사이, 그 다음에 클라우드랑 그 디바이스 서버 사이는 OCF D2C를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코앱 메시지를 사용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C2C 인증은 일단 D2C 내용은 아웃 오브 스코프이기 때문에 요 2번과 5번 메시지를 잘 주고받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인증을 진행합니다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과 6번, 그 다음에 3번과 4번 동작은 OCF D2C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자사 그 프로파이터리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이벤트 등록하고 통지하는 부분이고요. 여기서는 이제 리소스의 그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 통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를 등록해 놓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제 리포트를 받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
그래서 지금까지 그 OCF C2C 규격 내에서 정의한 API 종류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. 요 관련 자료 링크를 여기다가 이제 다 모아놨는데 첫 번째 링크가 이제 이번에 최신으로 발간한 OCF C2C 규격입니다.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그런 플로우나 API 상세 정보들은 여기 규격 다운로드 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OCF 디바이스 타입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이제 OCF에서 정의한 한 80여 개의 디바이스 타입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상세 정보들이 요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. 잠깐 보여드리면 잠시만요. 요 화면 보이시죠?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맨 왼쪽에는 이제 디바이스 OCF에서 정의한 디바이스 타입들, 디바이스 네임, 그 다음에 디바이스 타입이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그 특정 디바이스 타입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리소스 리스트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페이지를 가보시면 OCF에서 정의한 그 모든 디바이스 리스트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총 78개 디바이스 타입이 정의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리소스는 중복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리소스는 한 15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회원사께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리고 OCF API를 통해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디바이스 타입을 방금 보여드린 그 링크에서 찾으셔서 개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C2C 같은 경우에는 요 맨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요. 잠시만요. 사실 지금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요 한 페이지만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. 요 마지막 링크를 클릭하면 방금 설명드린 그 전체 디바이스 그 API 리스트가 여기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실제 상세 페이로드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 코드로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. 그래서 개발하실 때 요 페이지가 가장 쉽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 페이지 실제 코드는
여기 세 번째 블레셋 오픈 API 데피니션 요 GitHub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클릭하시면 이 소스 코드로도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그젠플을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